대통령실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좋은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제공을 했는데 굉장히 언론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저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저 어디를 저렇게 대통령님께서 가리키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보는 듯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어딘가를 먼 곳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어딘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설명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여기 처음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라고 해서 창문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예.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용산 어린이 공원입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예. 또 지형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고 저기는 어디고 예. 또 저기는 어디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리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서울 한복판 용산인데 그렇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설명하셨다는 그리고 거네요. 높은 데 올라왔으니까 뭐 높은 데 올라와 본 적 없지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네. 높은 데 올라오면 전망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이 포즈가 예.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와 옆에서 보는 포즈가 이게 전형적인 교과서 포즈거든요. 교과서. 그 지도자가 가리키고 그리고 교과서라면 철수가 가리키고 이게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철수가 가리키고 영희가 보는 포즈거든요. 예. 가부장적인 교과서죠. 잠깐만요. 아니, 윤한이 철수와 영희인가요? 근데 이제 저기를 봐. 그걸로 보면 그런 것이고 박정희가 가리키고 옆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쳐다보는 포즈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 포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즈를 나름대로는 좀 계획하고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도자는 대통령인 것이에요. 지도자가 가리키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옆에서 공손하게 그것을 이게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연출은 사실 굉장히 올드한 연출이어서 이게 뭐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김민하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또 방송용 멘트를 저렇게 또 하시고. 아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같이 가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준 거 아닌가. 이거 사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풀어준 거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문을 한참 뒤적였어요. 보니까 용산 어린이정원 가리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허공이야. 이렇게 해야지. 저기가 어린이 공원. 저기가 어린이 정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연출인가? 근데 그 생각을 김민하 평론가님이 이거 지도자 포즈를 연출한 거다라고. 그거는 맞는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어디 하늘나라로? 너 저기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석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라고 했다는 그 사람도 배석을 했다라는 것도 화해 모드. 그리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같이 바라보는 포즈도 연출했다. 아마 이건 코칭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관섭 실장이 지난번에 이제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제일 그 부분을 불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배석함으로써 이런 끊어진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리를 이제 앞으로 이관섭이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도 되겠구나. 그 라인을 복원하는 의미도 한편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핵심인 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김건희 얘기는 얘기를 안 해? 그럼 언제 얘기할 거야?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결국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최대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설 연휴 전에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 듯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동아일보가 보수신문이 제목에다가 디올백 이렇게 사용하나요? 김민하 평론가 사용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명품백 이렇게 하거나. 디올백이라는 표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가급적 디올백이라는 건 이거 신문은 해도 되는데 방송은 원래 디올이라고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특정 뭐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디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게 디올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몰카 정치 공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4월 총선 전국과 국정운영, 당정관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이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그렇게 진전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필 두 사람 만난 날 이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관섭 실장에 대한 얘기 짧게만 한마디 하면은 네네. 이관섭 실장을 비토한 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관섭 예. 실장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정책실장 하다가 나타났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굉장히 강경 대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토를 했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자리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토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가 비토를 하든 말든 여전히 신뢰는 굳건한 것이다.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해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빙이 되려면 누군가의 입장은 굽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 입장이 굽혀진 것이냐. 저는 뭐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또 조언을 해줬어요. 김윤덕 선임 기자가 김윤덕 칼럼 제목이 대통령실엔 충주맨이 필요해.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충주맨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충TV라고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원자탄에도 안 깨질 콘크리트 벽이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러면서 질타하면서 충TV처럼 쉽고 재미있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 충TV를 김윤덕 기자가 이제 지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충TV를 만든 게 그러니까 충주시장하고 그다음에 7급 주무관이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렇죠.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막 깨고 저돌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발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머는 때로 원자탄보다 강하다. 충주맨의 이 무례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실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직접 전화를 했대요. 충주맨한테 뭔가 비책이 그 원자탄 같은 그 벽을 깨트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천공이 아니라 하여튼 충TV한테 물어봤는지 충주맨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대통령 참모라면 윤 대통령과 짜장면 먹기. 윤 짜장은 윤 대통령의 멸칭이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실 집무실 발로 차고 들어가기 같은 영상부터 찍겠다고 말했대요. 아, 네. 대통령의 엄근진 이미지부터 확 바꾸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김윤덕 기자가 충TV가 그랬듯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혹시 아느냐? 공무원 생태계를 교란했다는 이 엉뚱하고도 영리한 지방 공무원이 김건희 해법을 제시할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실 몸 발로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김건희 문제 수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재밌겠는데요? 지난주인가 조선일보 사설을 썼는데 네. 이 콘크리트 벽 비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KBS에서 뭐 대담을 한다는데 대통령의 마음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재를 했겠죠. 대통령의 마음은 이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 예. 이게 몰카 공작이고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어쨌든 부당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하고 대통령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지금 있는데 그걸 깨야 된다. 이런 사설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충주맨이 사실 없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충주맨을 안 키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맨이 아니라 지금 이준석도 못 키우고 네. 김기현도 못 키우고 나경원도 못 키우고 안철수도 못 키우고 심지어 한동훈도 못 키울 뻔하다가 지금 황급히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봉합하는 거잖아요. 예. 충주맨이 그러네요. 네. 충주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기 가면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뭐 충주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칼럼 써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인생 같아요. 뭐 있어? 그냥 발로 한번 확 차고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가죠. 그리고 네. 대통령실 그만두면 되잖아. 참모. 지금 갑시다, 댓글에도 우리가 지금. 댓글에 아까 두 명이서 이렇게 가리킨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저기가 천공 사무실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